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도드라지는 섹터는 단연 반도체 두드릴 겁니다. 한국에서는 설 연휴를 마음껏 즐기는 동안에 미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연휴 동안에 미 증시에서는 반도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매출은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 호조가 전반적인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의견까지 나오면서 이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대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국내 증시까지 도달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2차 전지주들까지 잘 가고 있는데요. 이 월가에서는 최근 테슬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된 가운데 애널리스트들 3분의 2가 테슬라를 향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는 외신들의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분 좋은 증시 속에서 오늘도 또 기분 좋은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이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인사부터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설 연휴를 보내고 나서인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활발하게 댓글창에 인사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스마일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절파고TV님, 미나앵커 반가워요 남겨주셨고요. 네, 방구석 챔피언님도 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새곰쥐말님, 태린님, 그리고 준호님 모두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도 오시는 대로 인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갑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2월 FOMC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가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뭔가 힌트를 얻기도 애매하고 좀 2월 FOMC에 대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2월 FOMC 앞두고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먼저 결론을 제가 전망한 거 내리면 우상향,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 보고요. 2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대다수가 이제 0.25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상으로. 그리고 3월 달 정도에 또 0.25 정도 퍼센트 포인트 인상할 걸로 기준을 보이면 이게 4.5에서 4.75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연준에서는 올해 2023년도 5.51에서 5.5 정도까지를 보고 있어서 그거보다 낮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가 2월 달에 0.25%포인트 올리고 오히려 피보 금리 전환 인하로 상승해서 인하로 금리 인하를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거보다는 이제 2월, 3월 달, 2월 올리고 3월에 좀 더 올리더라도 그 이후는 동결에 대한 기대가 일단 가장 큰 유효하다.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결 기대를 저는 하고 있는데요. 인하는 올해는
저는 없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는데요. 인하가 금리 인상시키다가 인하로 한 피봇인데요. 요게 왜 없다고 제가 보는 건 하면, 첫 번째, 미국의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다. 물론 둔화되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는데 안정적이라는 것은, 견딜 수 있는, 긴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 정도로 고용시장 안정되게 나올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인력난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대다수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인력난이 심한데, 이 인력난이 심한 게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저학력이라든지 노동시장 이런 쪽 인력난이에요. 그러면 긴축을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기준금 인상 긴축을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면 긴축하면 중산층 이하에서 이제 피해를 보겠죠. 근데 여기서 탄탄하게 지금 인력난이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라면 전체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긴축을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동결 상태만 있어도 되고요. 빅테크 기업은 감원을 많이 하니까 그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긴축에 대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계층이니까.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두 번째 동결이 이제 피벗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감염 통계 쪽에 수석 연구원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는 중국이 지금 코로나의 80%가 감염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맞다면 중요한 것은 중국이 자연 면역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국이 80% 감염됐으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 되는 거 활동이 늘어나니까 이번에 연휴 기간에 보니까 우리보다 더 중국이 마스크를 안 쓴 지역이 많더라고요. 일본만 쓴 것처럼 막 나오더라고. 사람들 복잡복잡거리고 큰 놀이동산뿐만 아니라 큰 뭐 쇼핑센터부터 이미 중국은 팬데믹은 끝나고 엔데믹 쪽으로 가는 어떤 그림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엔데믹이다 끝내고 이제 이후에 경제활동 정상화되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중국이 아직까지 통제가 많아서 원자재 가격이 둔화돼 가지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중국이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다시 중국으로 원자재들이 더 들어간다면 원자재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지금은 1, 2, 3월 때 빠지지만 그 이후는 잘 안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3% 이하로는 쉽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4%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중국도 경기 회복 기대되고 그러면 긴축을 동결해서 금리 인하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긴축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금리는 인상하지 않고 동결 상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나빴던 게. 그래서 올해 3월 말 정도나 4월 달에 이미 우리 국내 시장은, 국내 GDP는 23년도 3월 말이 경기 바닥으로 그 다음 우상향할 걸로 보이고요. 미국은 4월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도 보면 나스닥이 가장 안 좋았었는데도 88포인트가 2022년도 10월 13일이다. 이미 요것이 미국 나스닥의 바닥이다. 이번에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12월 배워야 산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134가 이미 바닥이 찍었다. 1분기 때 내려오더라도
이것을 붕괴되지 않고 반등을 해주면 여기가 확실히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바닥은 하긴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의 저점은 이미 종합주가지수가 가장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GDP 추이를 모른다면 종합주가수를 보면 미리 알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기는 3월 말이나 바닥을 확인될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시장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보시면 반도체주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일봉 보시면 13일 날 10월 13일 작년도 저가 찍고요. 필라델피아도 이미 2,900 거의 50%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50% 가까이 올라온다는 것은 바닥에서 이미 추세가 반전이 됐다는 거죠. 그 추세가 반전, 이 고점을 뚫을 수 있는 반점인지 아닌지는 지나가야 되겠지만 월봉을 보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나왔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이제 파동상으로 조정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3,400 정도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15%, 20%도 있다는 거죠. 기술적 반등으로. 그리고 나스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반등은 시작됐기 때문에 월봉 차트가 하락의 최저 하락의 마감은 월봉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주봉은 월봉을 하락이 찍었으면 주봉이 박스권 상단 이상으로 가면 추세가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3,700 제가 11,400원 찍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찍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월 달까지는 13,500 정도 600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특별하게 FOMC에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반도체, 인터넷주, 2차 전지주에 집중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습니다. 우선 3월가량 됐을 때, 그러니까 올해 봄 정도 됐을 때는 바닥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추세가 반전이 됐다. 이제는 고점을 뚫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런 중요성을 한번 강조를 해주신 만큼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으로 볼 종목은 스마일님께서 보내주신 CS 베어링이고요. 8,74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CS 베어링이 사실 지난주에 이제 투자 소식과 함께 이 풍력 해상 관련 종목들이 오르면서 함께 탄력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은 0.23%로 소폭 오르고는 있지만 그러한 투자 소식이 있고 난 뒤에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현재는 약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8,74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일단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풍력 관련된 이슈는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반응을 못했죠. 8,000원 초반에서 10% 정도도 못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풍력이나 태양광은 작년에 2021년도도 괜찮아. 22년도 태조 이방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주력이었죠. 시장에. 22년도 23년도에는 태조 이방원은 저는 20만 남았다. 조선시대는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했지만 결국은 기반 이방원이 다졌기 때문에 작년에 탄탄했었는데 이 주식들이 태양광, 조선, 방산, 원자력은 올해 길을 못 피고 다 새로운 시대로 갈 거다. 반등장에서. 그러면 그래도 이시는 남는다. 이시조선이니까. 이렇게 핵심을 짚고 투자의 전략을 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풍력과 태양광은
대중화가 되기 어렵다. 어려운 산업이다. 대중화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테마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태양광을 앞으로 강하게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태양광으로는 성공할 수는 없는, 대중화되지 못합니다. 아파트 위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산으로 된 지역도 많고, 그 풍력도 해상으로 많지만 해상에 다 깔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쉽지가 않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테마로 보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 못 가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때 2020년도 이제 태양광 풍력 막 할 때 팔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14,000원. 그리고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내려갈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받쳐준다는 것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2,325억인데요. 컨센서스 보시면 22년 딱 적자가 났죠. 자, 5억 적자. 과거에 잘 될 때 19년도 그 다음 100억인데 쉽지 않아요. 그죠? 1,000억 정도도 매출이 그전에 안 됐다고, 올해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잘해서 태양광, 풍력 쪽에 베어링을 많이 팔아서 풍력 발전소 많이 생겨서 한다 하더라도 170억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늘 이제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나올 수 있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즉 실적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과도하게 고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상이 170억 나온다라도 지금 시가총액은 적정 주가예요.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손절가 매도하고 싶지 않고 장기 투자하고 싶다, 이 고집을 부리신다면 당연히 손절가는, 이 저점을 깨는 손절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손절가는 7,8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상가격 근처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수익을 내려고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거래가 실렸으니까, 거래가 실리고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봉이니까 며칠 안에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 못하면 실패하면 저점도 깨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돌파선은 8,850원인데요. 8,800원 안착하면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돌파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걸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CS 베어링과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선은 전략 매도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포트폴리오 재정비할 때도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풍력 관련해서 CS 베어링 관련해서 진단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기 전에 이한규님, 시작은 좋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화이팅 넘치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그렇죠. 이제 연휴가 끝나고 첫 거래일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시작이 좋으니까 이 좋은 시작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우윤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절파고 TV님께서 보내주신 네이버고요. 35만 6천 원에 14%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카카오와 더불어서 고민이 많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이버가 오늘은 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을 긍정적인 재료로 소화를 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이 매수 단가인 것 같아요. 35만 6천 원이면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 이게 35만 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네이버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이버는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의 1등이면서 70% 정도로 점하고, 관련된 메타버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향후에 4차 산업의 고성장 관련된 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훨씬 더 사업 구조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골고루 다양하게 포털을 잘 구성해 놨기 때문에 네이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 아마 이분이 이제 시청자분께서 카카오와 더불어 고민이 많다면, 그러면 카카오도 샀다는 거죠.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한계를 선택하는 게 습관적으로 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를 사야 되는 거죠. 제가 2015년도 토마토 TV 와서 지금까지 카카오는 10만 원대 있을 때도 액분전에 4차 산업혁명의 혁명 시대의 1등 수혜주. 저는 주식을 잘 몰라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이렇게 해서 주식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은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안전하면서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사고, 그 다음에 좀 더 4차 산업혁명이나 앞으로 이런 시대에 부응하겠다 하면 카카오를 사고, 한 종목 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말 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2차 전지 수혜주를 사라.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있을 때 카카오가 훨씬 좋다는 생각을 꼭 시청자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17만 3천 원은 앞으로 25년도 정도에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23년도니까 3년 안에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여요. 근데 네이버는 46만 5천 원을 카카오와 돌파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좀 더 늦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실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작년에 1조 3천억 이익을 냈는데요. 올해 10%, 18% 이렇게 증가 예상이 되고 있죠. 카카오는 올해 30% 증가, 24% 그 다음에도 매출액도 계속해서 끝없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카카오는 고성장 수혜주입니다. 4차 생명. 네이버도 물론 고성장을 했는데 약하지도 그죠? 좀 더. 그래서 카카오가 비교는 단순히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이버는 지금은 이제 14% 비중이라면 카카오가 없다면 네이버를 살 돈으로 카카오를 사는 게 낫고요. 물 타고 싶으시면 네이버를 꼭 타고 싶고 본전에 나오고 싶다. 그러면 36만 원이라는 것은 35만 6천 원은 사신 가격이 보유 금지 구간 산 거죠. 그러니까 뒷북 투자에 아니면 내가 안 갖고 있다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안 사면 또 소외당할 것 같다. 부동산 사듯이 고점에서 그런 마인드로 사신 분들은 이까지 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물 타야 지금은 오히려 다른 주식을 계속 사 모은 게 아니라 물 타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35만 원과 지금 20만 원이니까 14%를 비중을 갖고 있으면 같은 돈을 물 타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1,400만 원이고 여기 1,400만 원 사면 같은 돈 수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금액 수량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28만 원 정도 이렇게 정도로 29만 원 이렇게 물 단가를 맞춰 놓으면 충분히 그 가격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추가 매수해서 물타서 비중을 30% 갖고 있는 것은 카카오 갖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갖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을 물타서 30%까지 맞춰놓고 있어도 본전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8만 원입니다. 네, 이 간지러운 부분을 정말 잘 긁어주신 것 같은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우리 절파고TV님께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모두 다 보유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 저울질을 했을 때 카카오가 조금 더 낫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 단가를 낮추고 28만 원까지 목표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단계 1년차님이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카카오 vs 네이버는 짜장면과 짬뽕 중에 고르는 거랑 동급이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정말 찰떡 비유인 것 같아요. 이 짜장면이랑 짬뽕을 고를 때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 만큼 카카오랑 네이버도 약간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현대 이하요. 네, 현대위아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83,900원에 20%요. 네, 83,900원에 20%면 한 1년 가까이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먼저, 그것이 고생을 많이 시키네요. 그렇죠. 또 올라다가 다시 한번 꼬꾸라지고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것을 이대로 그냥 끌고 가야 하나, 아니면, 네. 10%라도 매도를 해서 네. 차라리, 2차전지 쪽으로 갈까, 그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현대위아 들고 와주셨고요. 83,900원에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그냥 이대로 쭉 들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10%가량 분할 매도를 하고 2차전지 관련 종목을 담을지 이 두 가지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전략이 더 나을까요? 네, 제가 2차 전지, 전기차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로 자부한다고 늘 그러죠. 저는 16년부터 2차 전지,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각 분야의 양극재, 음극재, 동박, 그 다음에 세일업체 중에 그 전기차를 직접 만든다. 이거 중에 있으면 각 1등주만 사셔도 인생 역전이 된다. 10배는 기본 수익이다. 전기차를 만드는 세계 최고 회사는 테슬라죠. 테슬라 사면 되고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 사고 싶으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LG 에너솔루션인데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걸 사고 싶으면 삼성 SDI 사면 됩니다. 지금 LG 에너솔루션 분사된 LG 에너솔도 있으니 LG 에너솔 사면 되고요. 그런데 양극재는 LNF, 폭스코 LNF랑 에코포르 BM이 최고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분리막은 지금 SKIT가 있으니까 그거 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박은 일지모티스가 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 쪽에서는 실리콘 음극재 유명하니까 대주전자 요런 게만 딱 하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현대위아, 현대차,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주식은 16년부터 전 한 주도 못 보유 금지시켰습니다. 그거 살 바에 자동차 관련주 살 바에 가격을 보지 말고 2차 전지 배터리 수혜주를 사려고 숱하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핵심적인 건데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바뀌었다는 것을. 그런데 2016년, 17년도 모르니까 전문가인 제가 미리 선행적으로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대다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삼성 SDI다. 와, 주식이 7만 원, 10만 원 있던 주식이 80만 원 왔다가 60만 원이네? 별로 빠지지도 않고 엄청나게 비싸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최저가 85년도 최저가 대비 1400배 올랐어요. 고점까지. IMF 때보다는 140배 올랐어요. 고점까지.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위기가 오고 기술의 격차에서 끝없이 도전해서 1등이 가는 거죠. 그럼 가격이 늘 10만 원, 30만 원 비싸다고, 30만 원, 100만 원 비싸다고, 100만 원, 200만 원 비싸다고,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 기업이 좋아지는 걸 사야 돼요. 올해 저는 100만 원이 넘어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못 가도 95만 원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관련 주선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만도도 다 팔아서라도 지금이라도 2차 전지로 가는 게 빠르다. 미래가 보장된 걸 가능해야지 미래가 불투명한 것을 내가 찾고 매일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현대위아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대위아는 지금이라도 빨리 탈출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 전해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 여보세요? 네. 제가 SKI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데 그쪽으로 더 담아볼까요? 2차 전지 관련 종목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네.
네,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쪽으로 다시 한번 눈 돌려보시길 근데 바랍니다. SKI 테크놀로지 그쪽에 담으면 될까요? 그래서. 네, SK 네, 뭐 아이테크놀로지. 내년까지 네. 본다면 문제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거를 문제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서 그쪽으로 그러면은 더 담는 게 좋겠네요. 저도 그런 같은 의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으십시오. 네, 올해 더 큰 수익길 걸으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2월 FOMC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목들 진단까지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만나볼 전문가님은 이광무 전문가님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제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가고 있고 또 월가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잡았다,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명절 기간 동안에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뉴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인텔의 신제품에 대한 시기점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겠지만은, 지난 이제 올해 와서, 인텔에서 새로운 이 서버용 CPU에 대한 출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 주요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소식이 이어진다라면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은 좀 더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좀 부진했고 업황이 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은 하나 둘씩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봤던 사항들이 풀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 뭐 차세대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은 하나씩 좀 나열해야 하는 리스트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반등 흐름이 확실히 나올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전해주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반도체 한 종목씩은 들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도 이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2부에 이어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 해주셨고요. 러버스기님 도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로 보면은 뭐 제갈공명님, 서단계 1년차님, 고재관님, 마그마님께서도 입장해 주셨는데 네, 모두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많은 분들 잘 쉬고 오신 만큼 댓글창에도 많은 활성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볼 종목 셀바스 AI입니다. 8,3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우선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매수를 하고 흐름이 좋길래 설 전에 비중을 추가했다고 남겨주셨고요. 이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에서 전량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말씀 남겨주셨는데 언제까지 상승할까요?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종목명하고 다시 한번 또 현재 매수가 한번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셀바스 AI 8,300원에 15% 보유 비중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와서 AI에 대한 키워드가 상당히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KT에 대한 AI 투자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AI 투자라든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새롭게 거론이 되면서요.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가운데서 가장 탄력적인 종목 중 하나가 셀바스 AI입니다. 주가는 지난 연말과 지금 현재 연초 때
6,000원대에 있었던 주가가 오늘 장중 고점이 14,900원, 그러니까 대략 한 2배 이상 올라온,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온 종목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은 이제 투기 과열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수익이든 아니면은 단기로 접근하셨던 분들이든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단기적인 흐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핫한 이 키워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저가를 좀 설정하고요.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는 좀 더 탄력을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저가를 설정해 본다라면은 13,500원 정도 가격 지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 분봉 상태에서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시초가 형성 이후에 그래도 장 초반대 9시 30분대까지 머물렀던 가격대가 13,500원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라인대가 이탈한다라면 단기적인 움직임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이 투기성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실명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단기 수익을 마치고 떠나는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응하신다라면은 13,500원 가격 지지 보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13,500원 가격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잘 지지해 주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셀바스 AI를 비롯해서 이런 AI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포인트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오늘 반도체 전문가이신 이광무 전문가님 나타난다고 하니까 또 심택을 들고 와주신 것 같은데, 시간이 된다면 또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고재관님께서 보내주신 V1텍이고요. 7,13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매수 타점을 잡아봤는데 7,800원까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공급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또 전해온 것 같습니다. LG전자와 함께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오늘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약수익 구간에 진입을 해 계신데 7,8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지 진단해 주세요. 일단은 주가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환경도 오늘 반도체 종목들 못지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동안에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되거나 내려왔었던 2차 전지 종목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V원텍도 그와 같은 종목 중 안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는 2차 전지 내에서 V원텍을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현재 추세만 봤을 때는 V원텍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연초, 그러니까 1월 3일날 대규모의 물량이 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해서 가격 지지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다시 재차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다음 매물대 테스트는 8,300원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주가가 흐름이 진행된다면은 지금은 가격이 대체로 한 6,000원대에서 반등하는 추세로 모습 보이긴 하지만은 7,000원대에서 가격 지지가 나온다면은 현재 위치가 박스권의 하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예상하는 8,200원대까지 목표가 지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좀 더 홀딩하자. 예상하셨던 7,800원 라인대 최근에 연초에 찍고 내려왔던 가격대보다 8,200원대까지 좀 확장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입니다. 네, V원텍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잘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V원텍 관련해서 진단을 해주시면서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더 나은 종목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남겨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김정희님께서 보내주신 심택이고요. 43,917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얼마의 물타기를 하면 좋을까요? 매도가는 얼마일까요? 이 두 가지 부분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심택, 물타기 하는 거 괜찮은지와 함께 매도 가격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주를 제시했던 종목이 심택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다른 종목 하면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처럼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텔이, 새로운 신제품의 출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물론 이제 AI든 아니면 차세대 시스템이든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구상을 해본다면 DDR5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DDR5에 대한 교체, 앞으로 이제 세대 교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가장 변화되는 거는 기판에 대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PCB 기업들에 대한 이 전환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4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겠고, 오늘 현재 4%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3만 원 라인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단단하게 좀 확인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충분히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3만 1,000원 이하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신다면은 단가는 충분히 4만 원대 이하로 좀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좀 올라온다면은 실적 변화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4만 원 라인대까지, 지금 현재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 회복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 시점은 지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올라온다면은 지금 갖고 계셨던 매수가 4만 원대까지도 기다려보자. 목표가, 일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과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추천주로 꼽아주셨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나쁘지 않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물타기를 하는 구간, 현재 구간 괜찮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4만 원까지 책정해 주셨으니까요. 평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4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보유해 보시면서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또 진단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반도체 종목이 아니더라도 궁금하셨던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끝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종목은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네, 콘텐트리 중앙 28,700원에 19%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우리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넷플릭스의 정의와 관련해서 집중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넷플에서 정의가 1등을 했다는 이슈로 혹시 오늘 올라가는 건지 이게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SF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래서 오늘 이 콘텐트리 중앙이 OTT 서비스로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콘텐트리 중앙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콘텐츠의 중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사 콘텐츠의 흥행 소식도 상당히 좋겠지만은 전반적으로 OTT에 대한 시장 관심으로 오늘 그래도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넷플릭스의 여러 가지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 플랫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전환점을 맞이해야 할 것을 봅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은 넷플릭스 가입자에 대한 추이가 늘어나는 그런 환경과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바뀔 시점에서, 넷플릭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계속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단순하게 가격 정책만 펼쳐서 가입자를 유지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바뀌는 가격 정책만큼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OTT 관련된 종목들 동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요. 일단은 콘텐츠의 중앙만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연말 때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콘텐츠 효과가 상당히 컸었죠.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고, 물론 이제 종용 이후에 주가가 좀 숨고르기를 거쳤지만은 큰 폭의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중앙이 최근에 이제 자사 콘텐츠로 해서
주가에 대한 브레이크를 좀 잡았고, 그리고 OTT에 대한 시장 환경이 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 콘텐츠리 중앙도 앞으로 좀 이 시세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 차트에 대한 전환점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하향 추세가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2만 원대, 2만 9천 원 라인대 전후로 해서는 충분히 좀 가격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저는 좀 시간을 좀 더 지켜본다라면은 컨텐츠에 대한 확장성이 얼마만큼 커지는지를 아마 콘텐츠 중앙을 통해서 좀 보셔야겠지만은, 단순하게 봤을 때는 2만 8천 원대 라인대는 크게 이탈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추세가 전환된다라면은 1차적인 뭐 상승 가격대는 3만 9천 원 정도, 4만 원 라인대 위치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지정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홀딩하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예상하면서 주가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해 보시면서 조금은 시간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1차 목표가 4만 원까지 제시해 주신 만큼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셔서 현명한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해서 콘텐츠리 중앙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보니까 또 새로운 분들도 진입을 해 주셨네요. 네, 제갈공명님께서 삼성전기 실적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 앞산솔님과 서단계 1년차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서단계 1년차님 이번에 설 특집 방송을 보셨나 봐요. 네, 이번에 윷놀이 하면서 투자의 묘수 공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서 투자의 묘수보다는 미란 앵커님과 저의 이 나이 차이가 조금 더 임팩트가 강하셨나 봐요.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신 걸 보니까 그래도 재밌게 시청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 이 설 특집 방송도 토마토TV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재방송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심심하실 때 들어가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라일락님께서 보내주신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 26,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계속 담고 가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오늘은 또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23,400원 선까지 밀린 상황이라 아직은 복구를 해야 할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을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좀 더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최근에 와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난방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환경이 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지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좀 거론이 되었었는데, 저는 뭐 그 부분들에 대한 주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주가는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은 지금보다는 조금 가격 저쪽이 좀 나왔을 때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위치에서 주가를 좀 기다려 보신다라면은 일단 3만 원 라인 때까지는 지금 좀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추세로 봤을 때 지지해야 되는 중요한 라인 때는요, 2만 500원 라인 때, 이 라인 때는 계속 지켜지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신다라면은 충분히 좀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추가 매수는 좀 더 기다리자. 그리고 1차적 목표가는 3만 원 라인 때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설 특집 방송으로 투자의 묘수를 공개해드리는 방송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스포 아닌 스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설 특집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광무 전문가님의 이번 연도 투자의 묘수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올해도 반도체를 꼽아주신 만큼 반도체에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 또 설 특집 방송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이광무 전문가님의 의견 함께 주목해보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투자 플랜에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